안녕하세요. 이번 감정평가 실무 가이드를 맡게 된 제31기 감정평가사 이강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지금 아마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인 상태이실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수험과 관련된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펜, 답안지,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사용했던 기타 장비들이고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절대 특정 업체와는 모종의 관계가 없고요. 광고가 들어오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펜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펜은 크게 이제 플러스 펜과 만년필, 볼펜, 젤펜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펜들이거든요. 순서대로 놔드리면 플러스 펜, 만년필, 볼펜, 그리고 젤펜 2개입니다.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제 기준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리면 얘는 이제 모나미 플러스 펜인데 사실 플러스 펜을 쓰시는 분들도 거의 못 보긴 했는데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얘가 필기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종이에 쓸 때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추천을 그렇게 드리진 않습니다. 속도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만년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볼펜은 이제 제트스트림사의 이제 볼펜인데 굵기는 0.7mm고요. 얘는 딱히 흠을 잡을 곳은 없어요. 가장 표준적인 필기감을 가진 볼펜이고 볼펜이다 보니 속도도 그냥 표준적이고 하나 그냥 흠집은 잡을 데 없지만 그렇다고 어디 하나 특출난 곳이 있지도 않은 그런 볼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펜은 젤펜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라사와 에너겔입니다. 얘네 둘은 같은 젤펜이라 그런가 이제 특별한 필기감의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에너겔, 이 펜이 에너겔인데 에너겔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손목 아플 것 같다, 무게감 있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사라사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게감 상관없이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다 싶으면은 그냥 에너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플러스 펜부터 먼저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쓰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서울법학원 감정평가사 합격이라고 썼는데요. 소리가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종이에 긁는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굵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인펜 쓰는 것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펜을 추천을 드리잖아요. 이 필기감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펜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엔 제트스트림 볼펜도 한번 써볼게요. 감정평가사 합격. 굵기는 조금 플러스 펜보다 얇지만 확실히 플러스 펜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얘가 미친 듯이 부드럽다는 아니거든요. 그냥 가장 표준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라사는 젤펜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트스트림이랑 굵기는 같아요. 근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가사 합격.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밑에가 조금 더 진하죠. 그리고 필기감도 확실히 부드럽고 그리고 펜 무게 자체도 얘가 조금 더 가벼워요. 사실 이 제트스트림 자체도 이 사라사보다 조금 더 오래 됐는데 제가 써본 지는 그래서 당연히 잉크는 제트스트림이 더 많이 달아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사가 조금 더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젤펜인 에너겔은 어떠냐? 뭐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죠? 한번 써볼게요. 감정평가사 합격. 사실 사라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무게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펜을 사러 문구점에 가셨을 때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그 차이를 알게 될 거예요. 그 무게의 차이 말고는 사실 사라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년필을 알려드릴 텐데, 만년필은 이제 굵기는 F촉이고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만년필은 펠리칸사의 M200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쓰고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평가사 합격. 쓰는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은 기분 들었는데 사실 얘는 제가 가장 손에 많이 익은 펜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뚜껑을 아예 따로 빼놓고 썼거든요. 뚜껑을 이렇게 뒤쪽에 껴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펜의 무게가 올라가서 쓰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져요. 물론 무게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빼고 쓰는 걸 추천드리고, 필기감은 사실 지금은 제가 거의 1년 이상을 길들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펜 중에는 부드러운 펜에 속하는데 처음 쓸 때는 부드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들일 시간이 있으면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답안지인데요. 답안지는 크게 100점짜리 답안지와 1000점짜리 답안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빨간색 이게 100점짜리고 총 16페이지예요. 보여드리면은 여기 위에 쪽 번호도 나와 있죠. 그래서 총 16페이지고 실제 시험과 시험 볼 때 가장 유사한 시험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답안지고, 얘는 그냥 연습지라고 보시면 돼요. 연습지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의 경우 연습할 때는 이 연습지라고 한 1000점 답안지 두꺼운 거거든요. 이거를 쓰시면 되는데 얘는 뭐 어디서 구입해오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게, 그냥 복사집 뭐 유명한 데에서 뭐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쳐서 검색해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되고, 한 번에 하실 때 웬만하면 그냥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종종 이 1000점 답안지에 스프링 제본을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프링 제본된 거를 파는 곳도 있고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프링 제본을 쓰는 경우는 이제 책상의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다 싶으면 스프링 제본을 쓰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스프링과는 이제 거리가 머니까, 실제 시험은. 그래서 저는 스프링 제본 없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그게 편하다 싶으면은 뭐 사용한다고 해서 말리지 않습니다. 꼭 본인에게 맞는 거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장비들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시계는 이제 이렇게 생긴 스탑워치나 아니면 그냥 가장 표준적인 손목 시계를 많이 쓰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손목 시계보다는 여기 있는 스탑워치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생각보다 성격이 조금 소심해서 우리 시험 접수할 때 수험자 유의사항 보면은 손목 시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떠한 부분에서 책 잡히기 싫다 해서 손목 시계를 썼는데, 그 데이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시계, 이런 스탑워치들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스탑워치를 사용하면서 이제 딱 100분 맞춰놓고
이제 시험 시작 종 울리자마자 누르고 이제 시간 얼마나 갔나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 개 다 써보시고, 저는 손목시계를 썼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 타임워치를 근처 뭐 문구점 같은 데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타임워치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개인적인 장비는 여기 있는 이 펜 홀더인데요. 얘는 사실 원래 형태는 이런 식의 직육면체예요. 직육면체의 이상한 플라스틱 도구인데, 얘를 이제 모양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이제 책상 앞에 이렇게 끼워서 여기에 펜을 이렇게 끼워 넣고 쓰는 건데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펜을 끼워 넣고 쓰는 건데, 원래 이 부분은 이제 수험표 고정시키는 용인데, 저는 여기 이제 손목시계를 이렇게 넣어서 연결해서 책상 앞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시험을 봤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펜이 책상 위에 굴러다니지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모 펀딩 사이트에서 알게 돼서 샀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너무 사라고 광고하는 것 같으니까 꼭 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이거 한번 써보면 헤어나올 수는 없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광고하는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마지막 개인 장비는 이 팔토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하얀색 흰 천조각인데, 이걸 제가 껴볼게요. 끼워보면 이런 식으로 딱 손목 위까지만 와서 손가락이 다 나와 있는 톳입니다. 이게 툴톳인데, 이 제품이 원래 나온 목적은 그 낚시나 레포츠 즐기시는 분들이 쓰라고 나온 건데, 저는 얘를 왜 썼냐면, 아까 펜 설명할 때 저는 만년필을 썼단 말이죠. 만년필을 썼는데 이상하게 만년필을 줄 때마다 자꾸 손에 땀이 너무 나서, 이게 잘못하면 땀에 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땀을 좀 막아줄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당구 칠 때 쓰는 그 장갑이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걔는 너무 두꺼운 것 같고 이래서 어쩌지 계속 돌아다니던 와중에 그냥 옷가게에서 눈에 띄어가지고 급하게 샀습니다. 생각보다 좋고, 다만 얘를 혹시나 쓰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꽉 끼지 마시고 여기 위에를 하나 접어서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얘를 그냥 안 접고 쓰면은 펜을 잡을 때 펜이 이 위에 오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펜이 너무 위에서 놀아서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펜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접어서 펜을 올려놓고 쓰게 됩니다. 그 외에 뭐 기타 장비들이 더 많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가이드였습니다.